챕터 5 부분인 사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하부 조직이며 피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족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기도 하며 서로 돕고 사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회였지만 점차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오면서 중국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미혼인 사람들끼리 잠자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중국의 미혼모 수는 적은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국에서는 부부 증명서 없이는 혼성투숙이 불가했습니다. 이런 제약이 많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남녀가 사랑을 나눌 장소가 없었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인적이 드문 야외 장소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법으로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한 방에 투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종종 부모를 산속에 버리는 고려장을 하기도 했지만 중국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유교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효와 병양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효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이 효에 대해 공자가 강조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평판을 얻어 부모의 길을 세우는 것이 효라고 생각한 것이 유교 사상의 바탕인 한국과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효 문화는 개혁개방 이후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른을 공경하고 예를 차려 떠받드는 것이 효인데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가정에서 아이가 중요시해졌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아이를 떠받드는 상황이 되면서 반대로 어른이 아이를 떠받드는 아이 중심의 가족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황제라고 칭하는데요. 중국 커뮤니티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영상이 퍼지면서 소황제가 중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호칭은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를 자신의 성별에 따라 형이나 오빠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자신의 성별에 따르지 않고 공통적으로 끄어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남자 동생은 띠리, 여동생은 메이메이,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는 지에지에라고 부릅니다. 주택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북경 쪽의 정통가옥은 스어위엔이고 상해는 스쿠먼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도 초가집과 기와집만을 전통가옥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수 민족마다 지역마다 주거 양식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전통가옥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연구하여 건축계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았을 때 중국은 다양한 전통가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건축계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해야 할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주거 공간이 작습니다. 발달한 도시는 동남부 연안 지역으로 면적으로는 중국의 땅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 인구의 90%가 이곳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주거 공간이 더욱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대도시 이외의 면적의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고층 건물을 많이 짓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점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아 용자를 끼고 집을 사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집세, 원금, 이자를 내느라 자신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방누라는 집의 노예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회관계와 직업 부분에서 한국과 다른 점을 설명하자면 국영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은 예전에 자신이 직접 원하는 직장에 지원하여 능력에 맞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에서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회사는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은 다른 나라의 기업 형태와 다르게 기업 자체가 국가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주택을 제공하고 학교를 세워 학교 역할도 하며 의료 혜택, 여가생활, 사회복지, 정치적 대표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계속 월급이 나오고 모든 직원을 책임져야 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국영기업도 사라지고 점차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취준생 생활을 2년씩 더 하기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교육 부분에 대해 소개하자면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6시에 기상하여 8시에 수업을 하고 2시간가량의 점심시간과 낮잠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수업을 하고 대부분 6시에 하교를 합니다. 중국의 방과후는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대부분 학원에 가지만 중국은 학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가 자신의 부족한 수학, 영어 공부를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로 예체능 부분을 배운다는 점이 한국과 다릅니다. 또한 우리는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학원에 가지만 중국 학생들은 졸업한 학교로 다시 돌아가 4학년 반을 꾸려 대학 진학 준비를 한다는 점이 한국과 다릅니다. 또 중국의 대학은 160학점으로 한국의 대학과 30학점 정도 차이가 나며 방학 기간도 한국에 비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제 학교를 동시에 졸업했다 해도 중국 대학 학생들이 1년 정도 공부를 더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년과 노년 사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은 중장년층 여성분들은 광장무를 즐겨준다고 합니다. 광장무란 중국에서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무렵 약속이라도 하는 듯 중국의 중노년층, 주로 여성층들이 공터나 공원에 모여 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원이나 광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옷을 맞춰 입고 춤을 추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지하철역 안쪽 공간에서 춤을 추기도 하여 시끄럽고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쫓겨나기도 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큰 음악 소리로 인해 공해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광장무는 모임 회원들만 만나서 춤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심지어 외국인이라도 그 행렬에 참여하여 같이 춤을 출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노인분들은 주로 퇴직 후 공원에 가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중국에 가서 공원에 간다면 손자를 데리고 나와서 돌보는 노년층 사람이나 정자에 앉아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휴대가 간편한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나와 장기나 바둑을 대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론 애완용새를 데리고 나와 누구의 새 목소리가 더 아름다운지 대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예전 중국의 귀족들이 하던 놀이로 평민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 혹은 미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중국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같이 고부 갈등이 존재했으며 아무리 구박을 받을지라도 이혼을 하지 않았고 꼭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여성은 재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들을 미망인, 즉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칭하며 재혼을 하면 굉장히 부도덕하게 봤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시선도 많이 좋아졌으며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미혼 여성으로 사는 여성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혼 여성이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미혼 인구가 적을수록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미혼 여성들은 남겨진 여성, 셩리를 승리한 여성 셩리로 바꿔 부르며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가 바뀌면서 중국의 이혼율 또한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는데요. 최근 베이징의 경우 이혼율이 50%는 된다고 합니다. 이혼율 증가의 원인은 주로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 여성들이 남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점과 부당한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들, 불륜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주택 가격이 심하게 오르면서 중국은 이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 보유 현황,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주택 구매 시 대출에 제한이 생기고 이자율도 차등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장 이혼이 급격하게 늘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분야부터 사랑과 결혼 혹은 미혼까지 훑으며 챕터 5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